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 이비인후과 대표원장 송찬일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산 이비인후과와 함께하는 현명한 여름나기 프로젝트 3탄 항공성 중이염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생기는 중이염, 항공성 중이염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귀, 코, 목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 안쪽, 정확하게는 비인강이라고 부르는 부분과 귀 안쪽, 정확하게는 고막 안쪽에 있는 중이강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그 공간들 쪽으로 공기가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가 순환이 되는 통로를 이관, 유스타키오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유스타키오관의 기능이 좋지 못해서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내 몸 안에 있는 공기 압력과 내 몸 밖에 있는 공기 압력, 즉 주변의 기압과의 압력의 차이가 생길 때 불편함을 느끼고 그 정도가 심하면 통증과 또 물이 차는 중이염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기압성 중이염이라고 하고요. 이런 기압성 중이염이 최근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는 일이 흔하게 되면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공성 중이염이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성 중이염 혹은 기압성 중이염을 알아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이렇게 코를 막고 숨을 참은 상태에서 내부에서 힘을 꽉 주게 되고 바람을 세게 불게 되면은 내 몸 안에 있는 기압이 올라가면서 이관, 아까 말씀드렸던 유스타키오관 쪽으로 압력이 걸리면서 중이관 쪽으로 공기가 인위적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압이 조절이 되면서 불편한 증상과 통증이 해소가 됩니다. 혹은 이제 껌을 씹거나 아니면 물을 자주 마시거나 음식을 삼키는 행동 등을 하게 되면은 이 아래턱이 움직이게 되면서 동시에 유스타키오관을 같이 억지로 당기기 때문에 공기에 다시 순환이 일어나면서 기압의 조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성 중이염의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코를 잡고 숨을 세게 내뱉는 그건 발살바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발살바법을 반복해서 시행하거나 침을 삼키거나 물을 자주 삼키거나 껌을 씹는 등의 그런 행동을 해서 기압성 중이염 증상을 이제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행동을 해도 기압성 중이염이 잘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아니면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에도 하루 이틀 동안 계속 증상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 몸이 기압 조절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서 통증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통증과 함께 귀 안에 물이 차면서 난청이 동반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 혹은 고실천자와 같은 어떤 시술을 통해서 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해양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 깊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에 의한 압력은 공기에 의한 압력보다도 훨씬 더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10m, 20m 물 안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그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갈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압력의 변화가 우리 몸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퀄라이징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시저를 통해서 몸 안에 있는 압력을 외부 수압과 맞추기 위한 그 프로시저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고 또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을 통해서도 압력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그런 분들이 수영 후에 코나 귀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고 심한 경우에는 고막이 뚫리거나 그 통증을 위해서 더 이상의 그런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어떤 취미 활동에 제한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권유받기도 합니다.